자, 정치부심 2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티형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형, 둘째 형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 김수민 변호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 네. 네. 황현희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정치부심이 나날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그렇습니다. 성원과 여러 가지 또 많은 후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그 총선의 변수는 정치부심이다. 아, 정치부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밉보이면은 이거 김용민 씨 아니, 출마도 지난번에-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지난번에 최민희 누나를 같이 요즘 방송 나가는 게 있어서 만났는데 네. 한번 나오고 싶어 하는 눈치던데. 아 그래요? 여기가 야 그거 조회수가 30만이나 넘었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저기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500만 원부터 입금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해야 됩니다. 얘기를 우리가 진척시킬 수 발전 있는 거예요. 기금부터 내고. 그렇습니다. 발전 기금부터. 절대 그건 뇌물이 아닙니다. 발전 기금. 아무리 봐도 그 손대인 씨의 이 후풍이 있지 않나라는 저기 생각을 그래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대희 씨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마리오 타워 아니겠습니까? 네네. 동상을 세우기로 했어요. 우리 프로에서 빠짐으로써 네. 엄청난 기여를 했다. 네. 동상을 세우기로 저기 했어요. 흡연 구역에 세우기로. 네. 담배 끌 때 비벼서 끄는 걸로. 좋네요. 예. 아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정치부심 오늘도 아주 우리 풍성한 정치 이슈 갖고 한번 노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이슈들은 정말 그 매주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장 우리 그 지난주 네. 민중을 폭발하게 했던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2주년 인터뷰였습니다. 예. 우리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뭐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부터 하시겠어요? 저는 그 소위 말하는 대담자인 송현정 기자의 문제 뒤덮여서 그 내용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됐다는 것에 정말 분노를 했고요. 어제 그 국내분 정리된 그 대담을 제가 어디 클리앙이라고 뭐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걸 올렸더니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아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씀하셨냐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한 거예요? 이 논란이 벌어져서 그 영상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 대담자가 뭐라고 질문했는지만 가지고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남편이 어쩌고 이렇게 막 그쪽으로 얘기가 번져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대담을 짰던 이유는 그 송현정 기자를 아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렇지. 어쨌든 그 일반 기자회견에서의 문제가 질문한 것을 대답을 하면 다시 한번 되묻고 또 대답하면서 심화하는 것을 대통령이 선호하는데 어떤 격식을 다 파괴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자 질문하고 다음 기자 넘어가고 탑픽이 자꾸 바뀌는 게 싫어서 이런 형식을 취해서 사실 내용을 잘 보면 내용 좋습니다.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들어볼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다 사라졌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고요. 예. 예, 매우 속이 상했습니다. 지지자 한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우리 황현희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기자회견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 때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이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는 기자회견. 뭐 그거를 우리가 계속 이제 봐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각본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 하고 들어가고 기자들 질문을 안 받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사실 좀 약간 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누가 그렇게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말 끄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막 네네.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뭐 독재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는데 뭐 또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 문제 없다 괜찮다 더 세게 들어와서도 괜찮을 뻔했다 이렇게 직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바람직한 기자회견에 그 상을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기자가 묻는 게 직업이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안한 질문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지자들 보기에. 근데 이제 인터뷰어로서 좀 더 심층적인 얘기를 끌어내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 대담의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경제 문제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보였던 인식이 한편 맞고 한편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경제가 어쨌든 총량은 성장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성장해 왔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건 뭐 지표나 수치가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분배 문제, 양극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를 심층적으로 끌어내는 게 인터뷰어로서의 네. 사실은 자질이죠. 그렇죠. 예. 능력이죠.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딴 걸 얘기를 바꿔버려요. 이 정부가 이제 촛불 이후에 탄생한 정부고 양극화해서 불평등해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국정 운영의 목표를 밝혔고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걸 추진했는데 과연 이게 의도했던 대로 됐느냐, 예. 안 된 이유가 뭐고 어디까지는 됐지만 어떤 건 안 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막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누구죠? 송현정 기자는 약간 그 야당 정치부 출입 기자의 시각에서 좀 공격적으로 대담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너무 그 강박관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준비해온 질문을 다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너무 집착했던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저런 식의 열린 대담은 얘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인터뷰를 조금 이렇게 좀 유연하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자기 계획에 집착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근데 한 정작 번도- 그 사람이 예. 야당 출입 안 했대요, 한 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당 계열을 출입을 안 했대요. 주로는 민주당 민주당 계열을- 출입이고 예, 저도 잘 아는 기자예요. 그리고 문 매우- 대통령이 예. 개인적으로 좋아한대 그 기자를. 아, 근데 그래요? 나는 왜냐하면 민정수석 시절에 그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송 기자가. 근데 이제 그 기자의 그 시국 인식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정의당 등 그 색깔이 다른 소수의 제3의 목소리 이런 건 깡그리 무시하고 대한민국엔 당이 민주당하고 한국당만 있는 거야. 그 두 당의 시각만 갖고 이쪽 얘기 한번 하면 또 이쪽 얘기 한번 하고 이쪽 얘기하면 또 이쪽 얘기 한번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아주 낡은 거의 한국당 시각으로 그 질문했죠. 구시대적 그런 프레임으로 질문에 양식을 채택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그냥 드라이하게 제3자적 시각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자기 소외가 약간 들어갔어요. 반호 선택이. 자기 소, 그러니까 뉘앙스나 네네. 이게 뭐그 맥락을 보면은 그게 마치 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자기 느낌이 실린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을 보던 많은 분들이 분노한 거고 공중파에서 대담을 진행하는 기자가 표정 관리가 그러면 안 되죠. 네. 제가 그 단언합니다.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 경험 부족, 경험 태부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송현정 기자의 질문 태도를 문제 삼으셨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KBS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을 잡은 것도 송현정 기자가 혼자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KBS가 컨셉을 잡은 거. 이제 자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컨셉 회의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해서 리허설까지 하고 질문을 만들고 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송현정 아니 개인의 나는 문제가 태도를 아니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행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 실력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그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당을 대비하는 구조로 만드는 자체가 그게 KBS가 결정을 하는 KBS 일인 거지. 정치부의 시각이다. 그렇죠. 그럼 그 송현정 기자가 거기 나가서 선배 여긴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한 분이 구조로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이런 것도 그래서 있다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보는 거예요. KBS가 어용 방송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좀 개입돼 있죠. 그래서 이번 질문을 통해서 좀 야권에 조금 더 기운 듯한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많이 던짐으로써 어용 방송 이미지를 한번 털려고 하는 뭐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역으로 대통령이랑 인연이 있는 기자를 쓴 것이 패착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솔직히. 오히려 예. 좀 대면대면한 사람을 붙인 어색한 건가. 사람. 예. 오히려 인연 있는 사람 붙였으니까 아마 송 기자도 속으로 아 이게 잘못하다 문바처럼 보이면 안 될 텐데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을 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적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 그리고 본인의 경험 부족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질문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기자 개인의 역량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자유한국당 주장 인용하는 것 말고도 사실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기조에서 뭔가 자기 모순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부분을 짚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어느 정도는 공격성 있는 인터뷰를 갈 수 있는 건데 네. 예, 하필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것 위주로 그렇게 풀어나간 것 자체가 좀 역량의 문제도 또 아니 좀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20%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대인데 왜 20%대 의견이 절반이라고 생각들 하지? 그분이 20년 정도 기자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입사 연도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주로 정치부에 있었으니까 경제부도 잠깐 했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뭐 정치부에서는 좀 연식이 된 기자고 지금 국회 반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KBS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치부장이 정치부 출신 기자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김현석 기자가 정치부장을 하는데 그 김현석 기자 제가 잘 아는데 그 정치부 출입을 안 했어요. 거의.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보도국장도 비슷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담자로 나올 만한 마땅한 선수가 없는 거야. 근데 누구 이렇게 섭외를 해도 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 자리 아니 정말 그런데다가 부담되거든요. 이제 청와대 예. 쪽에서 송 기자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일부 전달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1시간 반 대담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 언론인이라고 쉽지 아무나 않죠. 가질 수가 예. 없어요. 그러면은 좀 더 사실은 그 준비를 깊이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진행에 있어서 여러 면을 고려해서 예전에 이제 손석희 사장이 한번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네, 그렇죠. 대통령 시절에 그때하고 많이 이제 이 비교가 됐죠. 예. 비교해서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때도 손석희 사장이 결코 까칠하지 않게 한 게 없습니다. 매우 까칠하게 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욕은 안 먹었거든. 그게 이제 대담 진행자로서의 뭘 목표에 두느냐, 자기가 준비한 질문을 다 하는 거에 그리고 까칠하게 하는 거에 목표를 두느냐, 아니면 인터뷰로부터 깊은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심층적인 대담을 진행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뭐 태도, 예의 이런 거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준비나 실력의 문제는 네.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독재자 질문을 손석희가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저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핵심적인 주장이니까요. 이렇게 부연을 달았을 거예요. 돌려서 그러면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시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KBS 구성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네. 사실은 아 이분이 대통령 이 기자의 예. 송현정 기자의 문제가 네.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이런 일에서 숙달을 시키려면 프로그램에 투입시켜서 돌려봐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 김용민 라이브가 아니라 송현정 라이브로 시켰으면 그렇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그 자리를 외부 인사가 껴차고 아, 있어요. 근데 김용민 씨가 대통령 그 기자회견하면 시청률 잘 손석희도 나오겠네. 시선 집중을 했기 때문에 또 영향이 축적된 거 전 김소희 아니겠습니까? 평론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기자는 특히 방송 기자는 1분 30초 싸움입니다. 1분 30초 안에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서 중간엔 다 남의 얘기 넣고 맨 시작과 끝에 자기 멘트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여기에 데일리 아이템을 소화하는 것으로 평생을 지내온 사람한테 1시간 반짜리 대담 프로그램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더 계산이 있었어야 했고 제가 KBS였으면 저는 주진영 선생 같은 사람을 아유 한번 불러서 했으면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아니 제가 그래서 봅니다. 사실은 이제 미디어 전문가로서 방송 제작자로서 네네.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이미 전주 초에 라디오 MC 그 지금 주요 라디오 방송 시사 프로그램 아침 시사 김현정. 프로그램 그렇죠. 이를테면 김어준 뭐 저기 김경래 시민보 이런 분들을 한 뭐 너댓 명 해가지고 아침 생방송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5개 방송이 뭐 동시 방송을 할 수 있겠죠. 질문도 하고. 그러면 질문 잘해요 그분들이 아주. 아이디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질문자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 뭐 한 3명으로 줄이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직업 정신, 그러니까 직업에 자기 직업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개그맨이니까 아 웃겨야 돼 이러면 이게 웃기려고 방송이란 게 무리를 하다 보면 말이 확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오늘 내가 못 웃겼어. 그래가지고 아 오늘 웃겨야 돼라고 해서 마음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못 웃기고 더 세게 나가고 욕이란 욕은 바가지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생방으로 들어가고 대통령이 앞에 있고 나 오늘 뭔가 보여줘야 돼 기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도 끊고 세게 들어가고 막 이렇다 보니까 무리수가 뒀다 근데 어느 정도는 그거 뭐 그렇게 받아들여요. 말 끊는 거는 참 그렇더라고 보기가. 아, 그게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어봤어요. 우리 민동기 기자가 또 취재를 해봤는데 네. 말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정말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김성애 형이 얘기했듯이 타이트하게 질문이 딱 그 분별로 뭐 북한 이슈는 한 10분 이렇게 이제 딱 배분이 됐었는데 1시간 반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질문이 20분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질문들을 최대한 추려서 해야 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 작업이에요. 그래서 뺄 질문은 빼고 뭐 좀 길게 해야지. 늘려서 다른 거 킬시킬 질문이 있으면 또 그 질문은 또 킬시키고 넘어가야죠.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양반은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말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게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진행이 바빴던 형이 거야. 그것도 되게 헷갈릴 수가 이게 인이어 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PD가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 여기서 인이어로 뭐가 들려? 더럽게 헷갈리거든 이거. 알죠? 형 생방 해봤잖아. 예. 방송에서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고 있으면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얘기하면 여기다 대답하고 있다니까요. 얘 뭐라고요? 약간 이런 것도 그렇지, 있어요. 방송 생방 중에. 중에. 예. 그러니까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도 이게 전 국민이 시청하는 그 시간대에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그 내지는 진행에 느끼는 압박감은 알겠는데 질문해 놓고 답변하고 있는데 말을 끊는 거는 그게 좀 아니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그게 제일 보기 싫었어요. 말 끊는 게. 여튼 그래서 지금 청와대 오늘 3편도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에 그 3번 경제까지 2시간 전에 올라와서 1부 남북관계, 2부 그 국내 현안, 3부 경제까지 해서 그 대담자의 질문이 다 빠져 있고 텍스트로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쭉 말하는 형태로 해서 정리가 잘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보시고 그 영상 공유해서 그 영상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권유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송현정 논란에선 저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영상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 송 기자님의 입장은 나왔나요? 혹시 뭐 그쪽에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그냥 예. 지나간 거죠? 아무 대응도 예. 없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토론의 궁극적인 배경에 대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이게 기자가 스킬을 잘 풀어서 공격을 하더라도 또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데 결정적으로 이걸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인터뷰어를 공격할 수 있는 문화가 돼 있는가? 아. 예. 이게 안 이것도 되니까 그러면 조중동이 가만 안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토론이 경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에 트럼프든 예전에 오바마든 클린턴도 대박이죠. 마찬가지고 잘 예, 받아치죠. 그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바마나 클린턴도 이 막 그 토론하다 특히 클린턴 뭐 폭스뉴스 이런데 붙어요 그냥 대통령의 CNN. 공격을 때려버립니다. CNN은 쓰레기입니다. 아, 단언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굉장히 돌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 외의 대통령도 필요하면 자기가 공격받으면 되치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죠. 했다가는 또 뭐 난리 대통령이 나죠. 뭐 그 권위를 뭐 다 벗어 던진다더니 기자랑 이런 얘기 싸우고 하는 있다, 거니까. 뭐 공격받고 되치겠다가 너덜너덜해진 손혜원 의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사례네. 그 구조 자체를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숙이라는데 안 숙이니까 네. 모든 언론이 달라붙는 게 아,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죠. 아니 진짜 미국에서는 매년 그 제일 유명,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개그맨을 한 명 두고 그 청와대 이제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 화이트하우스에. 사람이랑- 예, 예. 네.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조지 부시 때 한번 그 모 코미디언이 저는 조지 부시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개그를 했어. 아. 근데 진짜 빵빵 터졌거든요, 다들. 조지 부시도 웃어. 근데 웃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빡이 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야,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분노를 이라크에다 쏟았다는 아, 게 그래요? 있어요. 예. 멋있어. 예. 아 근데 예전 조지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 10주년 추도식에 와서 추도사도 하기로 지금. 아, 그래요? 제가 거기 가서 한 번 할게. 저는 조지 부시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신발을 던지십시오. 그 예전에 언제입니까? 그 저기 노태우 대통령 때 조영남 씨가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김옥숙 여사가 비디오 잘 봤잖아. 네. 어? 근데 그 자리에서 뭐 거의 9회에 가까운 나하고 뭐 결혼해달라 이 말만 빼고 네. 거의 9회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거기 갔어. 그는 그 미국식 아니야 미국식. 그죠, 그죠. 어떻게 그 당시 필름을 내가 봤는데 이거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방송에 나갔어요? 아니 근데 필름을 어디서 봤어요. 일하는 식이 힘들어 시게. 노태우가 만나서 총을 꺼낼 것 같고 김옥순 여사도 예. 이거 뭐 완전히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아주 얼굴이 굳어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더 웃긴 거 뭐냐면 이 상황을 조영남 형이 수습하려고 하는데 네. 수습이 안 돼. 안 되지. 계속 헛소리 나오고. 안 돼.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했던 말이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더 세게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문화를 바꾸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 멘트가 정말 대단한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인터뷰는 그야말로 개떡 같았습니다. 아, 좋다. 자, 잘 이어진다. 그래서 예. 바로 이 개떡을 여러분들께 아, 좋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잘 이었어요. 이게 잘 개떡입니까? 이었어요. 예, 야. 콩쑥 개떡. 콩쑥 개떡. 개떡 좋아하세요? 네, 뭐 개떡인데 이게 보통 개떡이 아니라 네. 이 개떡 안에 뭐예요? 팥이 들어가 있어요. 아, 팥이 고급 들어가 개떡이네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 국내산 찹쌀에 달달한 팥 앙금이 듬뿍 들어가 아니 있어서 이게 먹방 가는 날은 미리 좀 알려줘요. 네. 밥 안 먹고 오게. 아이 진정한 고수는 이 뷔페가 가지고 여기까지 차올라도 네. 먹방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모 유명 백화점 맛있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입점해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지금. 아, 절찬리에 판매 중이에요. 예. 그 콩쑥 개떡 32개들이 한 박스. 백화점 판매가가 3만 원인데 김용민닷컴 판매가는 19,900원. 만 원이나 쌉니다. 개당 600원 꼴인데 정말 훌륭한 간식 혹은 식사 대용식으로 가능합니다. 네. 32개가 들어있는 대용량 패키지인데 남은 거는 이제 보관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다가 2-3시간 정도 자연 해동해서 먹으면은 그냥 샀을 때 그 맛이에요. 자, 선물용으로도 좋고 비상식량용으로도 좋고 콩쑥 개떡을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가격이 19,900원이에요? 좋습니다. 맛있어. 고소하고. 아유, 형님만 왜 이렇게 심하게 흘려? 8개예요? 다 3개 정도. 먹어 여기 있는 거 먹어. 아, 전 1,800원인데 거의 5,000원이네. 아, 맞네. 제가 지금 딱 300원어치 먹었는데 이제 벌써 배가 부르기 시작하네요. 아주 뭐 예, 아, 이거 맛있다. 너무너무 잘 팔려가지고 정말 이건 국민 간식이 됐어요. 콩쑥 개떡, 콩쑥 개떡. 네. 아, 아니, 이게 어떻게 600원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하나 먹어도 한 끼 해결되겠는데요? 진짜로? 포만감이? 이거 약간 시간 냉장고에 오래 했을 때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살짝 돌려가지고 약간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개떡. 그렇지. 아 구워 먹는 거. 네. 옛날에 엄마가 많이 해주는데. 옛날에 집에서 해 먹었잖아요. 네. 쭉 뜯어다가. 그러니까 냉장고에 오래 누워 있으면은 프라이팬에 딱 해가지고 딱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었죠. 콩쑥 개떡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 이게 겉으로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안에 이 장난 아닙니다. 찹쌀, 속이. 이게 팥. 네, 팥이.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팥 앙금, 팥 앙금 좋아하시는 분들 콩쑥 개떡 꼭 드셔보시기 아니 형님, 바라겠습니다. 팥 들어있지, 이게 좀 콩가루 들어가 있지, 쑥 들어가 있지, 찹쌀 들어가 있지. 이게 하나 600원이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싸다. 그걸? 이거 완전 식품이에요. 완전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다 중국산이니까 그렇죠. 아니 농담입니다. 다 국산이에요. 순국산. 예. 아, 이게 좀 깔아주면 좋은 얘기 나왔는데. 예. 약간 광고 좀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깎아? 불안한데. 아, 광고주들이 좋아해. 그 아, 무슨 조각가야. 뭐 이렇게 자꾸 무책임하다. 야 이게 너는 자꾸 그 메이저 개그에 길들여져 있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마이너를 메이저에서- 좀 생각해봐. 아, 이번에 다시 메이저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번에 개콘 천회가 있어서 내일 녹화하러 가요. 아유, 집에. 그리고 황인희 씨 이제 KBS에서 보는군요. 아, 그러네요. 오랜만에 KBS. 맞아요, KBS에서 몇 오랜만에. 년 만이야 이게? 천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 코너 하나 하고. 네. 예. 아. 근데 뭐 저희 계속 나올 수는 옛날에 하셨던 코너 혹시? 그렇죠. 예전에 아. 이번에 천회가 거의 또 예전에 또 코너들 네. 다 다시 이렇게 남보원 보여주고. 한번 하지 남보원. 아, 남보는 요즘 개콘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예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맞박이도 안 하고 남보원도 안 하거든요. 맞박이는 왜 안 해? 가학성 가학성. 계속 치잖아. 그럼 저것도 못 하겠네. 봉숭아학당, 맹수, 봉숭아학당. 바보. 아, 신면서 쓰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아니 뭐 저기 뭐 하여간 간에 남보는 젠더 이슈 때문에 괜히 또 시끄러워질까 봐 안 하고. 아니 있다니까. 남보원은 패러디라서 그게 뭐 그러니까요. 젠더 이슈라고 보기.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그 논쟁은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어느 정도.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오히려 옛날보다 개그하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자기 검열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바보가 안 돼, 바보가. 바보도 약간 뭐 자폐야 비하다 뭐 이렇게 시작하고 흑인 분장 뭐 흑인 비하다. 저기 뭐 이렇게 시커먼스. 예, 시커먼스도 지금 하면 못해요.
못하지. 지금 하면 영구도 못 나와요. 영구, 맹구 다 못 나와요. 음. 이 코미디가 어떻게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하지? 나 이게 그래서 미국도 보면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유료로 해서 예. 보고 싶은 돈 내고 사람은. 들어가서 어시장부터 알고 들어온 사람들끼리 앉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많더라고요. 섹스 개그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나와서 흑인 비하하고 히스패닉들이 나와서 멕시칸 비하하고 이런 것은 그 안에서 돈 내고 본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러고 이제 그걸 똑같이 패키지로 해갖고 IPTV에도 팔고 보면 이제 그런 데서는 살벌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개그의 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역행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그래서 개그가 좀 약간 좀 코미디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를 까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렇지. 결국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저기 뭐 무슨 외모 갖고 이렇게 개그를 쳤는데 그것도 요즘엔 안 또 돼요. 외모도 안 돼요. 남의 외모.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재 문제는 이제 또 발굴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적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에요. 음. 자유한국당이 웃기니까. 저렇게 매일 웃겨버리는데 유튜브 보고 거기는 검열도 없어. 거기는 검열도 없고. 난 제일 어떻게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인 보고 야 요즘 개콘보다 더 재밌다. 나 이게 제일 열받아. 근데 실제로 더 재밌어 문제는. 코미디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저 뭐 코미디하냐? 그럼 뭐 코미디하냐 그게. 그게 약간 좀 기분 나쁩니다. 아, 황교안의 개그는 개그예요? 아니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네. 굉장히 점잖게 하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경기장 들어가서 난동 피우고 쓰레기 차버리고 굳이 4월 초팔에 행사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버티고. 안 하고 예. 난 씨발 거기서 그 형님이 찬소가 부를까봐 걱정했었어. 또 토크 개그가 아니라 그게 스탠딩 개그야. 저기잖아. 스탠딩 개그야. 황교안 개그 스타일. 땅밟기 하러 간 거 아니야. 땅밟기라고. 땅밟기. 그렇지. 그게 또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어. 이게 저 대한민국 불교의 심장인 조계사 땅밟기 하고 왔다. 근데 나는 사실은 아무리 뭐 예전에 MB도 기독교인이고 네. 거기도 이제 어쨌든 열혈 집사 출신이잖아. 근데 장모야, 장모. MB도 그러지는 않았거든. MB도 거 가서 뭐 절했나 그랬을 아니 거예요. 이 합장은 다 해요. 네. 근데 합장은 안 했죠. 하고. 아예. 황교안 씨는 이번에 합장도 안 하고 그 관욕식이라 그래요. 아기 부처한테 이렇게 모욕시키는 거 이거 초파일 날 하거든. 그 정치인들 가면 다 그걸 해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손살에 치면서 안 했다며 이번에. 우상 그러니까 너무 그 숭배인 사람의 종교관의 편협함을 드러낸 거지 국민들 앞에서. 근데 저도 그런 마인드였어요. 사실은 십수년 전만 해도. 그러다가 또 김수민이 만나고 나서 내가 개과천선을 했어요. 아 뭐요? 예, 어떻게? 예. 어떻게? 족같이 살아야겠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벙커 교회 가가지고 네. 목탁을 쳐드린다고. 아이 새끼 못 들어오게 줄을 막아요. 김수민 오면 돌려보내라고. 저보고는 오지 말래요 예. 교회. 다른 사람 보고는 오라고. 제가 그 마인드를 정확하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혜 형도 잘 알겠지만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욕먹을 일이란 거 알아. 근데 욕을 먹으면 또 욕 먹는 만큼 기독교 쪽에 표가 또 결집된단 말이야. 거기 또 결집된다.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이제 MB의 마인드고 황교안의 마인드는 어디까지 진척돼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한테 욕 먹고 탄압받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아멘. 마인드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니 목사로서 그러면 목사 아니야 전도사야. 아니요 저 형님이에요. 형님 목사로서 봤을 때 그런 건 오히려 교인으로서 좋은 일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럼 전도사를 하든가. 전도사로선 좋아. 전도사 그러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 나중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신정 정치합니다. 신정 정치에. 그래서 그 사람 전도사 할 것 같아. 대통령 안 되고. 아, 그래요? 전도사잖아 지금. 예, 그렇죠. 그 원래 장로가 신정 됐다가 정치를 한다. 신정 정치를 해. 그 사람 이제. 그래서 지금 지가 다 결정해 놓고는 아니 주님의 예전에 뜻이라고. 어? MB가 서울시장 하다가 서울시 하나님한테 봉헌한다 이 얘기했다가 엄청난 곤욕을 치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MB가 대통령 된 다음에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시위를 하고 그때 이제 촛불 시위 광우병 대책 이 사람들이 수배해가지고 조계사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때 조계사에 들어갔잖아. 처음 들어가가지고 종단 눈치를 굉장히 봤어. 왜냐면 종단 내에서 받고 싶지 않지. 정권 시작하자마자 정권 반대 촛불 집회한 사람들이 거기 수배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쫓았잖아요. 그건 이제 한참 뒤에 얘기고. 네. 근데 이제 실천승가회나 이런 또 그 조계사의 이 열혈 스님들이 무슨 소리냐 천막 쳐라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웅전 뒤에 천막 치고 있는데 눈치밥을 먹었어요. 한 1, 2주 동안.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우리 지위가 너무나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왜요? 뭐냐면 퇴근하시는 조계종 총무관장님 차를 검문을 해버렸어요 경찰들이. 총무관장님 타셨다 그랬는데 트렁크 연락으로 검문을 해버렸어.
그 다음 날 조계 종단 난리 전체가 났겠네요, 진짜. 빡불어서 거기서 종로경찰서까지 이 조계종 종무원들하고 신도들이 행진해가지고 규탄 집회하고 총무 부장 스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그날 그 일이 있은 날 다음 날 그러더니 이제부터 마음대로 해라. 수배가 완전히 풀려버린 거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보낼 수 그때 있겠네요. 예. 결국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사과하고 아, 그래요? 네, 와서 사과하고 그때 누구였죠? 류익? 누유익이었나 누구였나 정전길? 정전길인가? 아무튼 비서실장이 직접 와서 류익일 거야, 류익. 사과하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파워가 장난이 MB 정부가 그때 불교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큰 저기를 그러네요. 저기 사단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황교안 씨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가면 저런 편협한 종교가는 정말 종교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예. 황교안 정도 수준이면은 불교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들고 일어나게 만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다른 네. 종교인데. 네. 예. 근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극우 기독교는요 이 세상과 호환이 안 됩니다. 그냥 극우 기독교는 그냥 자기네 교회당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인드 갖고 집권하겠다 대통령 되겠다 아 이 나라는 그냥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뭐든지 사실 극단이 안 좋죠. 종교는 더더군다나. 게다가 지금 한기총 회장이 그 빤스 정광훈 씨, 빤스 목사 아니에요. 반스 목사. 예. 거기가 이제 진짜 극우 근본주의 기독교잖아. 네네. 그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 황교안으로 정리했을 거야 노선을. 한기총도 웬만히 큰 교단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사실상 남아 있는 거는 순복음 교단 정도 사이즈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예, 성회 예. 정도.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70년대만 해도 조용기 목사식의 신앙 믿으면 복 주고 돈 번다라는 것이 복음주의. 무속 신앙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제 기복 신앙이 그전 이제 무속 신앙이라고 부르던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주류 교단으로 편입시켜 준 것부터 사달이 난 거고 그래 점점 더 가서 이제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서 저런 사람이 한기총 회장 맡아서 황교안 전도사 같은 사람이 지금 정치인 중에서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냐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그 뭐 자꾸 기독교에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도사예요 이 형님. 여기 전도사들이 많아. 예, 미국 저 신학대학원에 예, 영어 잉글리시로 저기 예, 나는 마스터 디그리를 얻고 조선말로 있습니다. 조선말로.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가 안식일에 쌀 같은 거 훑어 먹잖아요. 곡식을 훑어 먹으면서 의도적으로 이걸 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야 내가 먹거나 말거나 이런 태도를 보면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가 직접 내려서 가르쳤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합장을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합장을 안 하고 버티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발상.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오른쪽 끝에 서갖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중도라고 봐도 모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좌익으로 보이는 거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만 좌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찍었던 40%의 모든 국민이 좌익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도인 사람도 다 좌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정치를 계속하는 건 정말 재앙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 교단 사람 외엔 전부 다 마귀인 거고 이런 식의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우 형도 얘기했지만은 이분 사찰에 가가지고 저렇게 뻗치고 있는 거 저거 보통 시그널이 아니에요. 땅 밟기 하러 간 거라니까. 그 땅 밟기까지 말씀하셨는데 땅 밟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땅 밟기가 뭡니까? 뭐 타종교를 그야말로 짓밟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긴 우리 땅인데 이교도가 들어왔다. 십자군 전쟁이 그 마인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가 태어난 이 성지를 이슬람교인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몰아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땅 밟기가 맞다면은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내전이 일어날 거야. 그 뭐 서울시를 하나님에 봉헌한다는 수준이 아니고 나는 MB는 대한민국을 들여다 바치겠다. MB가 이제 신앙 간증하는 거 열심히 들었고 봤는데 이 사람 내용이 없어요. 신앙의 내용이 없어. 그냥 기독교를 이용했을 뿐이야. 아 그냥 본인의 정치를 그렇지. 위한 정치를 위해서 신앙이 이용했을 된다? 뿐이야. MB는 모든 걸 다 이용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돈 되면 다 해. 황교안은 그다음 황교안은 네, 완전 진짜 믿음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울트라 캡슐 울트라 캡슐이에요. 보수 신앙이에요. 문제는 대한민국을 봉헌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건 뭐 그냥 신앙적인 의미로 그런 식으로 자기 고백을 하는 건 괜찮은데 황교안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솎아낼 거라는 거죠. 그렇지. 본인이 공안 검사로서 좌익들을 솎아냈듯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을 솎아내고 그들의
편을 가른다는 것.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죠. 네. 이게 제가 종교는 잘 몰라가지고 야 이거 전도사 해야 되겠다, 전도사.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저 알아봐요 제가. 저 인간 정치했다간 정말 이 나라 작살나겠다. 빤스 박사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 딱 되겠네 둘이. 근데 또 빤스하고는 좀 친하지 않대. 아 그래요? 똑같은 것들은 싫어해요. 안타깝구나. 똑같은 것들은 그러네. 싫어. 이게 종교 안에서도 이게 좌익 우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있어요. 뭐 성우형이나 저 같은 사람은 같은 네네. 기독교라도 네. 아까 둘은 진보 성향이죠. 그러니까 종교에서의 진보 그렇죠. 성향. 그러니까 타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확 갈립니다. 네. 타종교를 개족같이 보면은 이건 황교안 부류라고 봐야 돼요. 그건 자기네들이 정말 유일무이한 믿음이다. 나머지는 흑암에 사는 나머지는 백성들이야. 그냥 다 저거다. 약간 이런. 언젠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들. 그러니까 아직 훈계를 받지 못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 우리만이 진짜고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덤빈다, 그 순간 악마가 되는 거지. 마귀가 되는 거지. 사탄이야. 마귀가 약간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교회에 있는 그렇게 믿었던 뭐 진보적인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찰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네. 뭐 물론 저는 그래요. 정치인이라면은 모든 해야죠. 국민의 예. 정치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뭐 자기가 무슨 신앙을 갖건 간에 가가지고 거기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해서 신앙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믿는 차원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우리 선거 때 되면 기불천 통합이야. 통합교단이야. 개분리, 개신교, 불교, 가톨릭, 저 그렇게 개분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불천, 예. 유불선 다 통합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선거 때 노원구 선거 나갔을 때 영진 스님이 아니 나갔다는 말으로 왜 이렇게 웃기지? 영진 스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사찰에 가가지고. 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서 있었지. 지역구 안에? 그렇지. 그래서 난 어떻게 할 줄 전혀 모르니까 생전 처음 이 사찰에 왔으니까. 네. 그러니 아니 왜 절을 안 해? 절해야지. 절을 해야 된다고. 절이 왜 절인데? 절이어서 절이야. 절에 가면 그러니까 절하는 절했습니다. 과학적인데요. 절했어. 예. 왜냐면 나는 내가 무슨 목사로 전도사로 그때는 뭐 신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예의를 예의를 표해야 예의다. 한다면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래서 뭐 내가 믿는 신앙과는 별개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을 했어요. 예. 이 우상숭배가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황교안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면 황교안이야. 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게 이제 종교 간의 화합이나 또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걸 강조하는 세상에서 거기 가가지고 두 손 합장하는 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죠. 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으로 합장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렇죠. 예. 신앙은 그보다 훨씬 튼튼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황교안 대표한테 성호 스님을 보내드리고 싶군요. 성호 스님. 견이제와 같이 유세를 하던. 그렇죠. 네. 빨갱이는 죽여도 돼. 네, 예. 욕설로 점철된 그렇습니다. 유세. 이게 저는 종교가 거의 밥과 연관이 돼 있어서 밥 주는 곳으로 자주 갔거든요. 그래요? 절밥 좋아하고 절밥이 맛있어요. 부활절 네. 계란 얻어 먹으러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영남 지역은 불교 신도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사찰도 황교안 많고. 대표가. 네. 괜찮아. 자승도 MB 좋아했어요. 자승 스님. 근데 MB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MB는 사실 절에 좀 공력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1996년 총선 때도 그때 MB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절간에 살았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절에다가 마치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들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그 발언을 했다가 한번 역풍을 받았거든요. 불교계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MB가. 네, 근데 황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명진 스님은 또 저기 벙커원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아니 이번에 만약에 그럼 황이 완전 태세 전환을 완전히 해서 뭐 이제 총선도 이제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절을 무슨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절도 하고 이렇게 바뀐다면은 이거는 뭐 극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누가 계속 쑤셔 넣었겠지. 이건 약간 판을 절 짜는 가가지고 거니까. 왜 그 차라리 가지 말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 거야 틀림없이. 예. 아니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초파일이니까 간다고 하면 당대표실에서 동선 다 짜죠. 그렇지. 가면
이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고 몇 걸음 거리에서 뭐 물 부어야 되고 이게 다 정해진 상태로 대본이 가는 있는 거예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전에 리허설 다 해보고 당대표실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내일 진행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면 그 보고를 보고 아 나 못해. 보통 그렇게 정도 됐으면 뭐 다른 핑계를 대고 빠지거나 다른 수를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다고 할 수 없고 그 정도도 준비가 안 되면 그 우리나라 1야당의 당대표를 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 밑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장하고 할 걸 모르고 거기를 밀어넣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미 다 설득을 한 거고 얘기를 다 했고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다라고 뭐 생각을 저는 하면 되는 뭐 건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뭐 드물겠네요.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아니, 근데 이제 예. 아마 많은 코치가 들어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끝까지 나는 불교 사찰에 가서 이거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소문을 낼 겁니다. 뭐라고요? 응? 난 그거 거부했다. 신앙의 정절로. 불교계를 자극하는 발언은 안 하겠지. 뭐 내 종교가 소중하든 남의 종교도 소중한데 난 내 종교를 지키겠다. 이러면 또 극우 개신교가 그쪽은 모이나요? 똘똘 뭉치거든. 그것만 뭉친 게 아니고 상당히 뭉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의 그 행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아직은. 예. 그분이 그 책도 쓴 게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근데 그 행간을 보면 나도 청문회 하느라고 그거 좀 읽어봤거든. 다는 안 읽어봤고. 예. 근데 종교에 관해서 잘 모르는, 특히 기독교에 관해서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좀 이분은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그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다소는 좀 극단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종교 편향 논란도 약간 있었어요. 총리 될 때 청문회에서.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낸 책을 보면은 그 목사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게 있어요. 그건 본격적인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안 됐는데 실은 황교안이 뭐 전관예우로 돈을 얼마 벌었고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적 편향이나 극단성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 전체로 위험합니다. 보면.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것도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네요. 황교안이 어떤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지 예의 주셔야 돼요. 자, 그나저나 한선교 그 욕설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왕따시켰던 것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 거기 그 당직자들이 당직자 한선교를 왕따시켰어요? 그렇죠. 예. 사무총장이면 당에서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일정조차 공유가 잘 안 되면서 그래요? 그 황교안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추경호 의원이랑 가까워서 그리로 바로바로 직접 메시지를 주고 이러니까 내가 꼬다만 보리자루냐? 라고 하고 갔다가 뭐 앞으로 잘 뭐 이렇게 하다가 너 이 씨발 나한테 약간 이렇게 돼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대사를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여튼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저기. 분노가 폭발했다라고 형님 저기 본인 SNS에 올렸잖아 그 욕한 거. 황교안이 욕한 거. 아니 이제 한선교가 욕한 거. 예 그 뭐 예 자 하라고요 그 욕을 제가 할게요 제가. 예. 야 이 씨발 새끼야 이 족 같은 새끼야 개 새끼야. 맞죠? 라고 했다는 거죠. 예. 제가 올리지 않았고요. 예. 제가 올리지 않았고 어떤 기자가 올린 예. 거를 이제 형님이 링크하셨어. 예. 국회 출입하는 국민. 기자가 예, 대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유권자들이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올렸고 그걸 제가 이제 예. 예, 야 이 족 같은 새끼야 개 새끼야.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보케블러리가 너무 한정돼 있는데 좀 신박한 욕이 나오면 제가 재밌겠는데요. 3콤보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추경호한테 한 거구나. 차마 추경호한테 못했을 뿐이지. 추경호한테 얘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당직자한테 했는데 예. 그러니까 속마음은 속마음은 그렇겠지. 당직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 따지려면 황교안한테 따졌어요. 그렇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도 그러자니. 강약 약강. 그러자니 또 그 한선교에게는 그런 정치적 그 어떤 결기가 없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자기를 사실상 한잔 하고 하면 되죠. 안 되면 근데 그 양반은 늘 평소에- 한잔한 상태야. 늘 한잔한 지금 상태. 자극이 안 된다. 지금 사무총장 복귀했나요 다시? 그래서 복귀했죠. 노조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예, 그냥- 열심히 같이 하는 걸로 유야무야 잘 됐습니다. 참 사과 참 잘 받아줘요. 왜 마음이 이렇게 넓은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네. 자유한국당에 노조가 있었구나. 그거 맞아요. 다른 무언가보다도 네. 자유한국당에 노조가 있었다는 아니 거예요. 본인들끼리 문제 만들고 사과하고 본인들이 괜찮다 그러고 이게 뭐가 약성 귀족 노조. 감성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늘 얘기하던. 예, 당직자 쪽에서 군기를 잡으려고 그 욕설을 들었던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족 같은 새끼야 다 꺼져. 다 꺼져도 예, 있었네. 다 꺼져가 빠져 있었죠. 예.
라고 들은 당직자를 야 너 핸드폰 보고 잠적해 있어. 그러고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군기를 잡은 다음에 예, 군기가 잡힌 걸로 판단하고 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빠다 한 번씩 쳤나요? 그러면? 예, 근데 뭐 저도 뭐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냥 그냥 얘기를 당직자? 전할 뿐입니다. 예. 당직자 집합. 뭐 그리고 이제 이게 한선교는 이제부터 뭐 식물 사무총장으로 전락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쉽지 않죠. 전 뽑을 때부터 왜 뽑았는지 잘 몰랐는데 예, 보니까 식물을 폄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식물국회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식물은 뿌리를 내립니다. 광합성을 하고. 네. 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만들어 메이킹 한번 해주세요.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요. 대안 없이 비난만. 그냥 식 가죠 식. 식, 아, 예. 네, 이렇게 합시다. 예. 이 한선교를 보면은 참 그렇게 내용 없는 정치인이 4선까지 간다는 거, 그것도 수도권 내리 4선까지 간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지역구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선교가 그렇게 지역 그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요. 예. 옛날에 뭐 좋은 아침 이 인지도가 엄청 높았잖아요. 인지도가 높죠. 예, 굉장히 높았어요. 예. 정은아 한성교가 한성교 있을 정은아 때. 예, 좋은 근데 아침. 얼굴이 뭐 진짜 하루가 다르게 그냥 사가가지고 제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좀 몇몇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술이고 소맥을 거꾸로 타 마신다네요. 무슨 말이에요? 비율을? 맥주를 알잔에 아. 조금 넣고 소주를 한 컵 채워가지고 이렇게 소맥을 마신다는 거예요. 맥주가 거의 안주처럼. 그리고 일단 무슨 자리든지 한 잔 하고 시작한다. 간 다음에 그건 뭔가. 그래요.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뭐 국회가 열릴 때나 이럴 때도 아니 뭐 국회의원도 밥은 먹고 점심은 먹고 저녁은 먹고 하니까. 안주 이렇게 한 잔 먹는 거. 그 유은혜 의원한테 내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좋아? 예, 내가 좋아? 이런 그런 말버릇이 언론인일 때도 그랬었대요. 어.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고 나서 사람이 바뀐 게 아니다라는 언론가의 중평이었습니다. 너 왜 나 보고 웃어? 내가 좋아? 약간 뭐 이런 거였죠. 그치. 추근덕거리고 뭐 이런 거. 네. 아 멘트를 이렇게 날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언론가에서 중평은 이거였어. 저 사람 변한 건 아니다. 원래 네, 겪어본 DNA 가 사람들은. 이게 DNA가 원래 들었다. 방송인들이 이게 멘트가 세거든요. 옛날에 방송가에서 막 진짜 센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개그맨들끼리도 뭐 진짜 문자 세요. 보내는 거 보니까 네. 와 이걸로 걸면은 이건 다 걸려요. 예. 제가 봤을 때 미투가 아니라 미텐이야 미텐. 미오야 미올. 아, 근데 워낙 세게 장난치니까 우리는 근데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치, 웃음이 개그맨들이니까. 나오게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문화도 없어졌어 이제. 없어졌어. 쌍막해졌어. 어. 예, 별로 대화도 없고 네. 이게 약간 뭐 무서워져가지고 예,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한성교 씨는 예전에 그 방송가에 오래 계셔가지고 아마 그 센 멘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한산규 형 다음에 공천 받으려나? 사무총장이면 받죠. 받겠죠. 어, 4선인데. 예. 근데 지금 꽂아놓은 사무총장 같은데 예.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지. 그 진짜 그 예를 들면은 정풍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몰락할 상황쯤 오면은 위태로운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컷오프 벼락치기식으로 그 하게 될 지역구가 확률이 있다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지역구예요. 그렇지 수지. 수지가. 아 분당 수준이요? 저희가 이제 그렇지 분당 같은 데지 용인 예, 수지인데 네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데야. 뭐 강남, 분당 이런 데처럼 노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아니 거기도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에 그 위원장이 정춘숙 의원. 비례대표. 그 양반이 거기 이제 들어가기로 했고 아니 뭐 거기도 또 내부 경쟁을 하겠죠. 예, 일단 지역위원장은 그 양반이고요.